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본질, 성공의 본질, 중개업 성공의 본질은요, 바뀐 게 없어요. 자, 이제 어떻게 하지 하다가 전월세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또 알게 될 게, 아파트 단지에 있는 부동산은요, 바로 2차선 건너편에 주택단지가 잔뜩 있더라도, 거기가 삼전동이거든요. 잔뜩 있어도요, 거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부동산 모임할 때 설명드렸죠. 전혀 다른 시장이에요. 전혀 다른 시장. 그러니까 저한테는 전월세를 할 기회가 별로 없는 거예요.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운 좋게 왔어요. 어떤 젊은 여성 고객이 왔습니다. 전세 9천을 찾는 손님이 왔어요. 전세 9천이면 당시는 굉장히 비싼 금액이에요. 지금이야 뭐 부동산 가격이 워낙에 많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한 20년 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네. 제가 그러면 왜 지나간 20년 전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2020년에 왜 이러고 있을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네. 본질, 성공의 본질, 중개업 성공의 본질은요, 바뀐 게 없어요. 제가 깨달은 내용들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거니까. 그래서 똑같거든요. 무에서 이유는 창조가 안 돼요. 어차피 없어요. 네. 자, 9천짜리 전세를 찾는 여자 고객이 옵니다. 저한테 매물이 없죠, 당연히. 매물이 당연히 없죠. 그래서 그 회원 명단 있잖아요. 열심히 전화를 합니다. 제가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회원 명단이 있다 그랬죠. 그나마 옛날에는 그 회원 가입하면 만들어 줬어요. 요새는 알아서 만드셔야 돼. 제 공동중개하는 방법 그 영상에 보면 시작하면서 나오는 게 명단 만들려고 나온 게 그거예요. 전화를 했어. 전세 9천 있어요? 전세 9천 다 없대. 전세는요, 특징이 뭐냐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죠. 그죠? 임대차는. 전세는요, 매물은 없고 손님이 많은 게 전세예요. 특히 매도자 우유시장처럼 가격이 상승할 때는 더 심합니다. 월세는요, 매물은 많고 손님이 없는 게 월세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월세 계약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뭐에 초점을 둬야 돼요? 손님에. 전세 계약을 하겠다고 생각하면 뭐에 초점을? 물건에 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죠? 시장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다른 시장이에요. 자, 그러면 물건에 중심을 두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거고, 손님을 중심으로 둬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건지에 따라서 또 달라져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요. 전세 계약이 많을까요? 월세 계약이 많을까요? 전세 계약이 돈을 벌기가 쉬울까요? 중개보수 벌기가 쉬울까요? 월세 계약이 중개보수 벌기가 쉬울까요? 전세예요. 계약도 많고 계약하기도 쉽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전세 제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뭐 대한민국에만 있는 뭐 어쩌고저쩌고 싹 다 빼고요. 간단하게 전세는 나중에 끝나면, 계약기간 끝나면 돌려받는 돈이죠. 결정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월세는요, 매월 돈 나가야죠. 그죠? 그래서 부담을 훨씬 크게 느낀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네, 완전 달라요. 자, 그래서 전세 9천짜리 오는 손님이 있어서 다 전화했는데 다 없대. 물건이 다 없대요. 그런데 부동산 하나가, 입지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는 부동산 하나가 매물이 있답니다. 그래서 손님이랑 모시고 오래요. 그래서 손님을 모시고 차를 타고 갔어요. 네, 차를 타고 갔어요. 갔더니 그 사장님이 이제 저랑 손님을 모시고 집을 보여주러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첫 번째 집을 봤어요. 뭐 제 나름대로는 그럭저럭 괜찮더라고요. 뭐 어쨌든 저는 그런 거 많이 집을 본 적이 없죠. 여기서 또 깨닫게 된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중개업소를 처음 오픈을 해요. 그래서 전월세 임대차 거래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시세가 파악이 돼야 중개가 시작이 돼요. 근데 시세 파악할 수가 없죠. 그렇죠? 물건이 접수가 돼서 거래가 돼서 거래된 내용 확인해야 정확하게 확인이 된 다음에, 이거를 3개월 내에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공동중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어? 그럼 공동중개하자고 제시를 해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시세 확인이 되는 거죠. 가끔 이런 얘기들을 해요.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손님에게 매물은 몇 개를 보여줘야 가장 이상적일까요? 세 개. 세 개? 세 개? 네. 라고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이거에 대한 팩트도 안내해 드릴게요. 결론만 얘기하면 부동산 중개업소로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초보들 있죠. 초보들. 이분들은 손님이라도 있으니까 공동중개라도 하자고 연락할 수 있는 거예요. 시세 파악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래서 중개업소를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요, 최대한 많이 보여주는 거야. 계약이 목적이 아니고 뭐예요? 시세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그 손님은 죄송하죠. 어쩔 수 없이 날 위해 열심히 걸어 다니셔야 돼요. 제가 다리 튼튼한 분으로 해서 끌고 다니시는 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이 세 개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초보 중개사들이 그 얘기들 많이 해. 여기서 주워들은 건 있어갖고 땡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계약할 때까지입니다. 초보 중개사들은 몇 개 보여야 된다고요? 계약할 때까지. 네. 초보 중개사들은 몇 개 보여줘야 된다고요? 계약할 때까지. 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와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때 가서는 3개예요. 왜 3개냐면요. 4개를 보여주잖아요? 그럼 기억을 못해요.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두 번째 집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헷갈려. 두 번째가 이거였는지. 그때부터 정신없이 헷갈립니다. 중개사도 헷갈리고 손님도 헷갈리고 그래서 엄청나게 헷갈려요. 그래서 3개를 보여주는 게 원칙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3개를 어떻게 보여주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요? 어떤 매물이 가장 좋은 매물일까요?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매물이 가장 좋은 매물일까요? 1번? 2번? 3번? 아니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매물 3개의 동선에 따라 보여주는 게 중요할까요? 멀리 있는 데서부터 가까운 거? 아니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멀리 있는 거? 뭐가 좋을까요? 결론은 동선은 내가 짜는 거예요. 손님들 입장에서는 길을 돌아갔는지 꺾어갔는지 까꿀러 갔는지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해. 봤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동선을 짤 때도 마찬가지야.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거. 예를 들어 어디 지금 공사하고 있어. 그럼 굳이 그 길로 갈 필요 없잖아요? 그럼 이미지가 별로 안 좋겠죠? 다니기 편한 길로 동선을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선을 짤 때는 첫 번째 매물은 번트야. 쉽게 얘기하면 제일 좋은 매물을 처음에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일 좋은 매물을 처음에 보여주면 두 번째, 세 번째 매물이 눈에 안 들어오고요. 동시에 첫 번째 매물도 좀 그래해요. 만족도가 떨어져요. 네, 이게 특징이에요. 사람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가면서 첫 번째 봤던 것보다 더 좋은 집을 볼 거라고 기대를 하고 가거든요. 근데 첫 번째 집에 좋은 게 나와버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집으로 가면 갈수록 이 부동산은 매물이 없다고 생각하든지 또는 첫 번째 매물이 좋다는 생각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매물이 안 좋다는 걸 더 많이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닥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따라서 첫 번째 매물을 안 좋은 걸 시작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매물은 뭐예요? 당연히 좋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얘도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 매물 많이 보고 왔다. 그러면 그런 꼼수 안 통해요. 내가 처음 온 사람이나 그렇게 했을 때 통하는 거예요. 이것도 손님에 따라 가려서 하셔야 되니까 처음에 상담할 때 뭐라고 물어봐야 돼? 우리 좀 집은 좀 보셨어요? 라고 툭 물어봤는데 예 라고 나오면 본 거예요. 뭐 보셨어요? 그래서 모두 받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알아서 조절을 다시 하셔야 돼요. 따라서 정형화되어 있지 않아.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매물을 안 받대. 그래서 안 받대. 그러면 나는 첫 번째 나쁜이 아니지. 그닥 컨디션이 좋지 않은 매물.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매물은 쓸만한 매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선택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이게 좋을 수도 있죠. 어떻게 선택하게 만들 것이냐가 스킬이고 노하우예요. 이건 나중에 나와요. 수업 시간에. 네, 이건 나중에 나와요. 얘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하게 하려면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필요합니다. 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그 관점, 그 다음에 역할, 이런 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네. 자, 어쨌든 그렇게 연락을 했어요. 그 사장님을 통해서 손님이랑 같이 첫 번째 집을 보러 갔는데 저는 그닥그닥 괜찮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매물 딱 봤으니까 아 너무 좋아요? 저 이거 계약할게요? 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매물, 세 번째 매물을 통해서 뭐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비교하고 싶어 해요. 비교. 그거는 당연한 욕구예요. 요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욕구. 자, 인근 부동산에 다 전화했는데 매물이 많아요, 적어요? 없죠. 없다는 걸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매물이 있다. 그래서 9천짜리 있다. 그래서 9천짜리 매물을 받다. 그러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매물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걸 계약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걸 계약해야 한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요새 전세가 하나도 없어요. 뭐 어쩌고저쩌고 막 좋다고 얘기했지만 손님은 뭐라고요? 다른 것도 보고 비교해서 결정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쭈삣쭈삣 결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 사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매물이 또 있는데 보실래요? 시간 되세요? 이러는 거예요. 오, 이 대박! 대박. 진작 얘기해 주지. 그러면 이렇게 좋다고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럼요. 가능합니다. 해서 두 번째 매물로 갔어요. 딱 갔는데 비어있는 화이트 톤의 깨끗한 집이 있는 거예요. 예술이더라고. 그래서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첫 번째 번트, 두 번째 진성. 전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 그 당시에. 그랬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집은 어떤 것 같아요? 딱 너무 좋아요. 이 여성분은 어때요? 눈에서 막 하트 쏟아져. 하트 쏟아져. 첫 번째 매물하고 비교해보면 뭐 얘기할 것도 없어. 지금 매물 전세 나온 거는 이 지역 통틀어서 이 두 개밖에 없대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대요. 당연히 두 번째 거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저 그러면 이걸로 네 할게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근데 1억 1,000이래요. 제 예산 얼마라고요? 9천. 근데 그 집 얼마라고요? 1억 1,000. 매물이 좋으니까 당연히 비싼 거였어. 나는 처음에 9천짜리 전세를 찾았지만 실제는 뭐라고요? 9천짜리 전세는 있어도 쓸만한 게 없더라는 거지. 1억 1,000 정도는 돼야 쓸만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숨겨진 비밀의 열쇠가 사실 하나 있습니다. 중개업의 프로세스와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이러한 실수들을 최소한으로 줄여볼 겁니다. 누가 하더라도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어떤 위치에 있더라도 어떤 시간에라도 24시간 부동산 중개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는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단순 중개라는 영역에서 훨씬 뛰어넘어서요. 매물을 창출하고 고객을 창출하는 법까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니까